일단 여러분 그 2번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 우리 이거 많이 다뤘어요. 우리 기회비용을 딴다, 그지?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익 비용 분석이죠. 편익과 비용을 이제 계산한다. 요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명시적 비용 또 뭡니까? 묵시적 비용, 그죠? 요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이렇게 따집니다. 일단 그 명시적 비용, 이 사례에서 명시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세 300만 원, 그죠? 요 300만 원. 월세 300만 원, 그리고 종업원 월급 300만 원, 그지? 치료비, 그 재료비, 월세 300만 원, 월급 3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비용 400만 원. 요게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A번 다른 식당에 취업했을 때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못 받고 있잖아, 그죠? 못 받고 있어. 이게 이제 묵시적 비용이다, 그죠? 뭐 이렇게. 전부 다 300이야. 다 300이네. 일단 우리 명시적 비용 얼마입니까? 1000, 묵시적 비용 300. 그래서 토탈 합쳐서 총 비용은 1300이다, 그죠? 1300인데 지금 한 달에 얼마 벌고 있습니까? 이 편익이 1500이다, 그죠? 1500. 일단 이런 관계도 얘랑 비교한다, 그죠? 이렇게. 일단은 그 뭐 오픈한 것은 잘했다, 그죠?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 1번에 기억은 암묵적 비용이다, 맞고요. 암묵적이란 게 묵식이란 말이죠, 그죠? 니은에 갑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이유는 여기다가 이걸 빼면 얼마입니까? 200.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경제적 이윤이야, 그죠? 경제적 이윤은 200인데 여기서 얘를 뺀 거 얼마입니까? 300이죠. 요게 뭐라고? 이게 회계적 이윤이에요. 300인가? 500이다, 그죠? 500. 회계적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회계적 이윤이 경제적 이윤보다 크죠. 왜냐면은 이게 경제적 요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그죠? 얘보다 크다까지 관계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틀리고 디귿 운영하는 것은 그죠? 왜냐면 이게 경제적 이윤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 좋다. 합리적 선택이다. 그다음에 리얼에 기회비용의 합은 1300이다, 그죠?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여러분, 자, 오케이, 이제 그렇게 푸시고요. 오른쪽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천천히 같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이렇죠. 가처분 소득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가처분 소득이란 말은 소득에서 세금 같은 그 비처분 비소비 지출을 뺐다는 얘기죠. 하여튼 쓸 수 있는 돈이 40만 원씩이래. 자, 그런데요. 밑에 지금 외식 한번 할 때 10만 원, 뮤지컬 한번 갈 때 20만 원이죠. 지금 제약 조건이 예산 조건이요. 40만 원이고 외식을 한번 갈 때 얼마냐? 외식은 한번 갈 때 10만 원이고 뮤지컬 한번 갈 때마다 20만 원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딱 한정돼 있다, 그죠? 이런 조건을 항상 우리가 문제는 주는 조건을 줍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은 여러분 그게 그 만족감이 증가되는 게 보인다, 그죠? A 같은 이는 이게 그게 여러분 A 같은 게 8, 16, 23, 39가 이게 뭐냐면 이게 소비를 했을 때 레스토랑에 한번 갔을 때 만족감을 보여준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면은 근데 A 같은 이는 한 번 획득할 때 즐거움이 8이거든요. 두 번 들어가면 여러분 1회 할 때 요건 이제 해설해야 돼. 2회 들어갈 때 2회 하면 여러분 만족감이 지금 16이다, 그죠? 16이고 3회 들어가면은 만족감이 얼마냐? 요 23이라면 이거 말이죠. 요 2회란 말은 요걸 전제로 해서 플러스 한 번 더 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면 원래는 8이었는데 16 됐다 말하니까 요 추가로 한 번 더 외식하면서 즐거움이 얼마 더 크지냐? 8만큼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8 플러스 8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한계 효용이라, 그죠? 한계 효용이라, 그지? 만족감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야. 다음 또 이런 요 3이란 말은 뭡니까? 여기서 뭐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3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6에서 뭐가 됐습니까? 2, 3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7이다, 그죠? 이게 한계형입니다. 4회 한번 볼까요? 4회를 했더니 지금 여기 29가 되었어요. 29다, 그죠? 그럼 여러분 29란 말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했더니 4가 됐다. 그럼 여기서 2, 3에서 플러스 6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계 효용이 처음에는 8이었다가 7, 6 쭉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맞습니다, 그죠? 그게 맞아 떨어져요. 만족감은 자꾸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떨어진다.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같은 4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했을 때 가장 만족감이 클 것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총 효용이 그렇게 우리 소비자의 행동 원리는 효용 극대화입니다. 효용 극대화. 어떻게 소비하면은 가장 효용이 극대화될 것인가? 여기서 요 효용이라는 것은 총 효용을 말합니다. 전체 만족감. 총효용인 게 이런 게 총효용이에요. 요게 총효용이야. 요게 총효용이에요. 요게 총효용입니다. 어떻게 소비하게 되면 가장 요 40만 원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소비하면 가장 만족감이 큰 소비 조합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A 입장에서는 어떻게 소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한번 봅시다. 일단 A 입장에 봅시다. A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4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요 40만 원은 외식을 4번 해서 4번 해서 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뭡니까? 뮤지컬을 2번 볼 수도 있지, 그지? 이게 40만 원, 그지? 요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외식만 먹고 뮤지컬만 보는 경우지만 실제로는 모두 할 수 있습니까? 섞어서 소비했던 거죠. 우리 섞어서 소비할 수 있는데, 근데 외식을 뭐 이게 10만 원이니까 외식을 2번 보고 플러스 뮤지컬을 한 번 보는 것도 있겠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 요렇게 이럴 때 어떨 때 토탈 유틸리티가 가장 큰지를 그냥 판단하면 돼. 한번 봅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아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외식 4번 할 때 얼마입니까? 만족감이 29밖에 안 되죠. 여기 29야. 그러니까 뮤지컬 2번 보게 되면은 만족감이 45죠. 45야. 근데 섞어서 소비하면은 외식 2번 하면은 16이고 뮤지컬 16 플러스 25야. 16 플러스 25니까 이거는 41밖에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우리 A 같은 경우는 뮤지컬 2번 보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그죠? A는 그렇죠. B 1번에 B 한번 볼까요?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B도 똑같죠. B도 똑같습니다. 여기 B로 이제 빨간색으로 넣어보면은 B는 근데 외식을 내보내면은 B는 얼마입니까? 33이요. 33이요. 그죠? 뮤지컬을 두 번 보면은 31이야. 섞어서 소비하면은 두 번 하면은 19, 18이고 19 플러스 19 플러스 18이니까 37이라고 되고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섞어서 소비하는 가장 만족감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 이거는 뭐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문제를 이해만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다 그죠? 외식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한 번 이렇게 섞어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만족감이 크다. 계산해 보니 그래 나오더란 얘기죠. 2번입니다. 뮤지컬 관람 횟수를 1회에서 2회 늘릴 때 만족감의 증가. 이게 뭡니까? 요게 한교행이지. 그치? 한교행의 만족감이 얼마나 커지느냐. 요걸 말합니다. 요걸 이야기한다. 그죠? 어느 게 가장 증가는 B가 A보다 크다. 뮤지컬 횟수다. 그죠? 뮤지컬 횟수 보시면 여러분 25에서 45 된 거고 이런 것들은 A가 훨씬 크죠. A가 훨씬 큽니다. A는 지금 20이나 커졌으니까 B가 A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더 크더라. 근데 수치만 딱 비교해보는 거 25, 45 빼기 25, 31 빼기 18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같은 질문은 요 의미만 이해하면 돼. 여기 한계 효연한 거지, 그지? 자, 다음에 그 틀렸고 3번에 그래서 A 4번부터 한번 봅시다. 4번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까 우리 앞에 미지 푼네. A 같은 경우는 이렇게죠. 이 사람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 사람 레스토랑 안 가고 뮤지컬 두 번 보러 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야.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여기 맞다 그죠? 자, 3번은 뭐예요? 3번이 조금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늦췄습니다.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이거죠. 3번은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자, 우리 기회비용 많이 했죠? 기회비용 많이 했어요. 기회비용. 여기서 할까요? 여기 기회비용. 자, 우리 기회비용을 얘기할 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순가치래. 기회비용의 크기는 A하고 B가 선택하면은 고민 끝에 A를 할까 B를 할까 A를 선택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B를 포기한다 그죠? 포기한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진학하는 것이고 여기에 취업하는 거라고 많이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 감 진학의 기회비용은 뭐냐? 취업의 연봉이라 그죠? 연봉입니다. 연봉이 뭐 5천이랄까? 5천만 원. 그럼 우리가 대학 진학하면서 이걸 포기한다 그지? 그럼 진학의 기회비용이 5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상황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주느냐? 요 취업하는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 요 취업하기만 하면은 연봉 5천을 내가 받는데 자격증을 따야 돼.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500만 원이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이 취업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입은 4,50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4,500. 요게 지금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벌 수 있었던 5천에서 5천을 벌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4천 이게 순가치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회비용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B의 무슨 가치? 순가치. 그래서 여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질문을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용이 증가하면 즉 연봉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이 지금 500이니까 순가치가 4,500이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 500이 아니라 이게 1,000이 됐어요. 이 자격증을 따는 비용이 1,000이 된 거야. 그러면 요게 4,500이 아니고 뭐로 줄어듭니까? 이게 4,000 줄이지.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 비용이 증가하면은 A 선택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 그죠? 요 비용이 지금 500에서 1,000이 됐으니까 요게 4,500이 4,000 됐단 말은 요게 그죠? 기회비용이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지. 우리가 선택했을 때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인데 또 요 기회비용에서 우리가 얻는 요 편익을 5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일종의 또 비용이 발생해. 요 자격증이 지금 500일 때는 취업의 기회비용, 취업의 전체 가치를 따져보면 4,500이지만은 요 비용이 1,000으로 커지면은 이 취업의 가치가 4,000으로 줄어나 그지? 그래서 뭡니까? A 선택의 기회비용이 된다고 줄어든다. 요 논리를 이해하셨으면은 이걸 이 질문에 넣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그 3번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 길어지는데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은 잘 보세요. 외식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은 뮤지컬 1에 관람 비용이 된다. 우리 그 외식할 때 비용이 뭡니까? 요거 심해지 그지? 여러분 뭐 이게 이거잖아. 자, 요게 해당되는 게 여기 여기 보겠습니다. 외식이 있고 뮤지컬이 있어. 뮤지컬이 있습니다. 내가 같은 돈 가지고 외식 갈까 뮤지컬 갈까 외식 갈까 고민하다가 외식 선택했지 그지? 외식 선택했죠. 이거구나. 외식을 선택이 아니라 뮤지컬 선택했네. 요걸 선택했어. 뮤지컬을 선택했어요. 외식 갈까 뮤지컬 볼까 고민하다가 뮤지컬을 선택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뮤지컬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뭐를 포기했습니까? 외식에서는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얘기지. 외식에서는 즐거움이 뭡니까? 그게 만족감. 우리가 이게 취업하는 거랑 지나가는 거랑 취업하는 것도 우리가 먹었을 때 만족감 그게 우리가 취업했을 때 연봉을 나타내는 거지. 같은 이야기. 펜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외식했을 때 만족감이 만약에 100이에요. 100. 만족감이 100입니다. 근데 이 만족감 100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100을 얻을 수 없지. 뭘 해야 돼? 카드를 끌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만약 이 비용이 50일 때는 어떻습니까? 60일 때는 순 가치가 얼마야? 외식을 했을 때 순 가치는 100이 아니라 60을 빼야 되니까 40이다, 그지? 여기 순 가치야. 그런데 요 외식의 우리 카드로 껴야 되는 게 60이 아니라 7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외식으로서는 순만족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순 가치가 줄어들어.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요게 비용이 증가하면은 뮤지컬 보기 때문에 뮤지컬 선택의 기회비용이 40에서 30으로 줄는다, 그지? 요게 커지면은 뮤지컬 가면은 외식 못 먹잖아. 그러니까 외식 못 먹는단 말은 외식에서 오는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지. 이 외식에서 오는 즐거움이 뭡니까? 뮤지컬이 기회비용이야. 근데 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지. 여기 60일 때는 요 외식의 즐거움이 순 즐거움이 40인데 요게 비용이 70을 증가하면 줄는다, 그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뮤지컬의 기회비용이 40에서 30으로 줄는다. 그 말이야, 그죠? 자, 그래 한번 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 외식할 때 뭐가 증가하면은 비용이 60에서 70으로 증가하면은 뭐라고요? 뮤지컬 1회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한다고? 감소한다. 요게 이렇게 증가하면은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을 여러 번 보시면 익히시고, 오케이. 자, 그 밑에 두 번째 5번 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다, 그지? 아까 좀 전에 봤던 위에 4번에서 봤던 것은 소비자의 소비의 목표인데 그건 효용 극대화야. 근데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이윤은 어떻게 사냐? 요거는 총 수입에서, 그죠? 총 비용을 빼면은 요게 이윤이죠, 그죠? 이윤이야, 그죠? 이윤이다, 그지? 이윤입니다. 이윤이야. 일단 그러면 근데 우리 주어진 문제는 어떻습니까? 단위당 지금 판매량이 주어져 있고 평균 수입이 주어져 있죠. 근데 수입은 평균 수입인데 비용은 총 비용을 줬다,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바꿔야 돼요. 평균 수입을 총 수입으로 바뀌면 다 그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평균 수입을 총 수입 어떻게 바뀌습니까? 평균 수입 곱하기 그죠? 곱하기 뭐? 이거 판매량 하면 뭐가 나와? 이게 이제 총 수입이지 그지? 총 평균 수입은 데이터가 있고 판매량도 데이터 있지 그지? 그죠? 판매량 데이터 어디 있어? 거기 있네. 1, 2, 3, 4 그지? 이걸 곱해주면 자 그럼 빨리 총수입 빨리 계산해. 총수입 그럼 한 개 때는 한 개입니다. 한 개 때는 총수입 얼마입니까? 그냥 유준이 200이다 그죠? 그럼 이게 총수입이 200이고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총비용이 200이야. 그럼 두 개를 받는 총수입 얼마야?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또 100 다 똑같은 말은 뭡니까 이거? 평균 수입이 100이라는 말은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죠? 1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두 개일 때는 200이 되지. 그지? 아니 이게 총수입 100이 아니고 그냥 100이구나. 100이다 그죠? 100이다. 그럼 이게 이윤 얼마입니까? 이윤은 마이너스 100이다 그죠? 오케이. 요게 200이니까 토탈 코드 얼마죠? 260이니까 260이죠. 그럼 여러분 요거는 그 이 전체 마이너스 60이죠. 그죠? 세 개를 만들어 팝니다. 300이다. 그죠? 그 토탈 코스트 얼마죠? 300이야. 300이다. 그지? 그럼 얘는 그냥 빵이다. 그죠? 네 개를 만들어 파면 얼마? 이거는 400이니까 360 얼마? 마이너스 40이죠. 40. 드디어 여기서 이제 이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개 때는 500에 470이니까 30이지. 그럼 이윤의 폭은 가장 이거죠. 네 개를 만들어 볼 때 가장 이윤이 커진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1번이네. 자, 여러분 두 번째 그 답은 우리가 찾았어요. 답은 찾았고요. 2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보시면은 X의 판매량이 증가할 때 총 수입은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계속 커지죠. 왜냐면 가격이 100원이니까 다 틀렸고요. 3번에 이윤의 크기는 항상 양이 아니라 앞에 두 가지는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600이야. 마이너스 60이야. 틀렸다.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X의 판매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이게 어떤 개념? 이게 한계 비용이다. 그지? 한계 비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봐봐. 여러분 요 토탈 코스트 이게 총 비용이 이렇게 200에서 260, 300, 360, 470대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지금 뭡니까? 이게 어떤 말이로? 요 260 말은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요 2란 말은 요 1 플러스 1 했으니까 2가 됐다냐 이거지. 그럼 요 1, 한 개 더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더 추가했냐? 요게 플러스 60 해야 여기 넣어줘. 그죠? 요 60이 뭐라고? 요게 60이 요거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총 비용의 증가분. 또 소도도 플러스 1 했으니까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게 뭡니까? 3이다 말은 플러스 40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요 한 개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걸 뭐라 한다고? 요거 46을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 그러죠. 그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줄어들고 있다. 그지? 이 주어진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요런 식의 그 스타일 문제들 그리고 어떤 중간에 오는 표현들 뭐 아까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을 좀 잘 익히시고 주로 근데 수업 시간에 누차 말하다시피 그냥 총수입 총비용 이 데이터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하나 꼬는 것은 평균 수입 또는 평균 비용을 준다고 누차 말했다. 그지? 그렇게 풀면 돼. 넘기겠습니다. 6번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뒤에 넘겨서 자 뒤에 그게 10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야.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다. 그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거 그 세금을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랑 부과하는 경우를 했고요. 주로 이걸 우리 많이 다뤘지만은 이렇게 여기 공구수 수용선 그죠? 공구수 수용선입니다. 여기 현재 균형점이에요. 이 상태에서 누차 말하지만은 세금을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 세금의 의미는 생산자의 생산자는 그 비용 인식 생각으로 인식하죠. 그럼 우리 이렇게 이동했지, 그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약에 세금을 요게 1,000이라 그러면은 현재 1,000인데 세금을 100원 더 내라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생산 단위당 100원만큼 비용 증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정확하게 100원만큼 올라간다. 요게 1,100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세금을 내려면 요거는 생산자한테 그죠? 생산자한테 부과한 경우고 요 똑같은 건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 있다 그죠? 소비자한테 부과합니다. 소비자한테 부과하면은 소비자는 그게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만족감의 감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만족감의 감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만 이제 1,000이고 얘가 10이라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그 세금을 매기는 우리가 수요 곡선이 높이는 만족감이 높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1,000 정도 만족감이지만은 세금을 100원씩 내라 그러면은 그만큼 만족감이 줄는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100원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여기 100만큼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균형이야. 이게 새로운 균형이다 이것이 그죠? 일단은 요거는 우리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이해했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별도로 그때 좀 노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요게 여러분, 요게 지금 1,000이에요. 1,000이고, 요게 지금 요게 1,000이라면은 얘가 900이겠죠. 왜냐면 요게 세금 100원이니까 그지. 요게 900이야, 1,900이야. 1,000이고 900. 요 갭이 100입니다. 요게 세금이 크다 그지. 근데 새로운 균형은 보통은 1,000도 아니고 900도 아니고 뭐 중간쯤이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960이라 그러면은 그죠. 960이라면은 일단 생산자들은 960원을 받는데 소비자는 사실 960원보다 더 내야 되겠죠. 왜? 세금 100원 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960원 내고 플러스 세금 100원을 더 내야 돼. 여기 100이다.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최종 얼마 부담합니까? 1,060원을 부담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하자면 조세 부과 후, 그죠? 조세 부과 후 소비자 가격이라 그랬죠. 소비자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1,060원이야. 요거는 판매자는 960원 받지만은 소비자는 별도로 1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거면 1,06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는 문장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정부가 한 개당 2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이제 소비세라는 게 소비자한테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하자. 이쯤 세금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000원을 기억하세요.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소비자들이 여기 1,060원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문제에 따르면 이게 1,060원이 아니고 얼마인가니까요. 이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한테 200원을 내라. 세금을 200원 내라 그랬대. 야, 2,000원 내라 그랬대. 2,000원 했단 말은 여러분, 요게 폭이 지금 2,000원이야. 2,000원 그죠? 2,000원이 세금 내면은 그만큼 뚝 떨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요게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이 됐대요. 9,000원 됐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실제 판매자들은 수입은 9,000원, 이거는 여러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고, 여기서 2,000원, 여기 9,000원에 2,000원 세금이 들어있지. 그러면 판매자 주문에 얼마 들어갑니까? 7,000원 들어가겠죠. 요게 지금 요게 7,000원이에요. 요게 7,000원이고, 그렇죠. 요게 7,000원이고, 요게 7,000원이고, 요게 7,000원이고, 소비자들이 이 그림이 이상. 소비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게 9,000원입니다. 9,000원. 요게 9,000원이죠. 요게 9,000원이고 소비자들은 지금 최종적으로 9,000원보다 여기 요 폭이 2,000원이죠. 요 똑같은 폭이야. 2,000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종적으로 9,000원보다 많은데 판매자들은 자기 주머니에 7,000원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9,000원, 7,000원이 놓은 게 이게 2,000원 세금이 개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이걸 다 계산해서 수치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9,000원, 7,000원 나왔죠.
하락했다. 생산자들이 받는 금액은 7,000원 하락했어요. 이게 분석입니다. 자, 밑에 여러분 최대 금액과 우리가 소비자들이 그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그게 이제 최대 금액이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는 문제를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다뤘고 우리 교재에도 있는 비슷한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직관 하락했죠. 금액이 여러분, 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이것도 하기 전에 이렇게 봅시다. 요게 공급이고 수요다, 그죠? 요게 균형이에요. 여기 1000입니다. 여기 1000이고 여기 10이야. 균형일 땐 여러분 양자의 생각이 똑같잖아, 그죠? 소비자와 수요자 생각이 똑같아. 소비자도 생산자도 1,000원일 때는 10개 팔려고 하고 소비자들도 1,000원이라면 10개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지, 그지? 양자의 생각이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균형 가격이 이런 경우를 볼까요? 2,500원이라면 어때요? 1,500원이라면 균형 가격이 높지, 그죠? 그럼 어때요?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니까 덜 사고 싶어요. 근데 생산자들은 더 많이 반대로 팔고 싶죠. 이렇게. 요걸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그죠? 자, 초과 공급, 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자, 1번 초과 공급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장이 바뀝니까? 이게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깎아야 돼. 깎아야 팔린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시장 반응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좀 더 많이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죠. 기업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을 줄인다, 그죠? 공급을 줄여나가.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내려갈 때,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계속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이 회복한다는 얘기죠. 지금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 어떤 초과 공급이든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움직인다고? 가격이 움직인다. 가격이 움직이면 이게 양자가 조정된다, 그죠? 그래서 균형을 회복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그죠? 많은 오지가 만원일 때, 자, 가격이 만원일 때, 그죠? 가격이 만원일 때 누가 수요자가 될 것이고 누가 공급자가 될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 일단 만원입니다. 지불할 의향, 이 만원도 기꺼이 지불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갑밖에 없어요. 갑밖에 없어. 그지? 갑밖에 없어. 그런데 오른쪽에 최소 요금의 의무명, 이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정도 받으면 좋다 해요. 최소한. 더 받으면 좋지만. 근데 일단 가나다는 다 얼마입니까? 6,000원, 7,000원, 8,000원 줘도 팔 의향이 있다, 그지? 그래서 공급자는 몇 사람입니까? 가나다 세 사람이야, 그지? 이런 상태다,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초과 공급 상태다, 그지? 초과 공급 상태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되나고? 떨어진다, 가격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9,000원이야, 그죠? 9,000원. 자, 9,000원입니다. 자, 9,000원 되면 여러분 누가 기꺼이 이 물건을 살려고 할까? 갑하고 두 사람, 그죠? 두 사람 살려고 하죠, 그지? 왜? 갑은 어차피 만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자, 그러면 공급자는 누구야? 공급자는 여전히 가나다는 다 공급하려고 하죠. 세 사람이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초과 공급 상태.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할까? 바로 또 떨어지면 가격 떨어진다. 얼마? 8,000원이야. 8,000원. 자, 8,000원 되면은 여러분 갑을 뿐 아니라 갑을 병까지 놓겠죠. 그리고 공급자는요. 역시 가나다가 다 공급하려고 하겠지, 그지? 세 사람이야. 균형이다. 이게 뭐라고 요거? 균형이야, 균형.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몇 개가 거래된다고? 3개. 거래량은 3개다. 1번은 맞습니다. 거래량은 3이다. 2번에 이제 잉여를 계산해 볼까요? 잉여. 생산자 잉여면, 여러분 잉여의 개념은 이거였죠. 잉여의 개념은 생산자 잉여 볼까요? 생산자 잉여는 뭡니까? 실제 받은 금액에서 뭐를 뺀다고? 최소 금액을 뺀다, 그죠? 이게 그지. 자, 그러면 일단 균형에서 이 말이지, 그지? 8,000이다, 그죠? 균형에서 생산자들이 생각한 여기 8,000원 받았다, 그죠? 8,000원 받았어. 근데 각자의 최소 금액이 있었죠. 자, 이 거래를 통해서 가는 얼마의 잉여를 누립니까? 2,000원. 가는 2,000원, 그죠? 가는 2,000원. 왜 2,000원입니까? 8,000원에서 6,000원 뺀다는 이야기야. 나는요 1,000원. 오케이. 다는 없지. 다는 지금 지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빵이야. 토탈 얼마라고? 3,000원. 그래서 총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000원이다. 맞아요. 그다음 소비세 부과, 그럼 이러면
소비자 잉여를 볼까요?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이게 소비자 잉여는 뭡니까? 소비자 잉여는 반대로 생산자 잉여 얘기잖아요. 소비자 잉여는 우리 알다시피 이거는 지불량 있는 최대 금액에서 뭘 뺀다고? 실제 지불 금액을 뺀다, 그지? 실제 그걸 뺀 거야. 이게 소비자 잉여죠. 자, 그럼 여러분 가부 입장에서 얼마입니까? 가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제 지불한 것은 8천원을 지불했어요.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만원 지불했다, 그지? 많은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8천원밖에 지불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 얼마라고? 빼면은 2천이다, 그죠? 지금 우리가 세금 부과 전이야. 세금 부과 전에. 어느 입장에서 소비자 잉여 얼마입니까? 9천원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8천원이니까 1,000원이다, 그지? 병은 8천원 같지? 그래서 병은 없어. 병은 빵이야. 역시나 이것도 얼마입니까? 이것도 소비자 잉여도 3천. 요거 지금 전이야, 전. 세금 부과 전이다, 그죠? 세금 부과 전에는 요렇게 됐어요. 3천원. 그러니까 지금 후입니다.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아까 거래량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게 그 거래 금액 자체가 9천원이지, 그지? 9천원이에요? 그럼 9천원이니까 9천원을 전제로 보면 여기 9천원이야, 그죠? 9천원, 그죠? 9천원이에요. 일단 갑은 많은 지불할 의향인데 9천이니까 갑의 단계에서는 얼마? 여기에 1,000 남죠, 그죠? 1,000. 을은요 9천원이니까 빵이다, 그지? 자, 그러면 병은 애당초 이러면 병은 계산할 이유가 없는 게 병은 이 물건 안 사. 그러니까 병은 아예 아웃이야. 이게 을은 제로야. 그러니까 얼마? 토탈 1,000이죠. 그러니까 잉여 얼마 줄였습니까? 마이너스 2,000, 그죠? 그래서 이게 1,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0 그래야 이게 맞는 문장이다, 그죠? 정부의 조세 수입 볼까요? 우리가 거래가 몇 개 됩니까? 아까 이게 원래는 세금 부과 전에는 거래가 3개지만 여기서는 2개 된다, 그지? 2개지, 그죠? 거래량이 2개다, 그지? 근데 우리가 한 개당 얼마? 2,000원이니까 2,000원이니까 곱하기 2,000 하면 얼마? 4,000 넣어죠. 이게 지금 정부의 재정 수입은 총 4,000이에요. 자, 그렇게 푸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좀 했어요. 우리가 세금을 이때까지는 주로 뭐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 주로 물어봤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요렇게도 논 수 있다, 그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뭐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여러분 이게 주세와 도축 일단은 국세는 이게 지방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주세와 도축세가 뭐 국세인지 지방세 있는데 답은 없어요. 내 누차 말하지만은 이 세금 우리가 지금 그 세무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이 종류가 뭔지 그렇게 알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런 생소한 지문이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잘 못 들어봤다, 그지가? 이건 하여튼 그게 옳은 지문이든 그런 지문은 답이 아니야. 그냥 스킵해. 2번 보세요. 일단 근데 주세와 도축세는 뭔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방 도축이 뭔지 알지, 그지? 그 동물 잡는 거야, 그지? 뭐 소나 돼지 이런 거 잡는 게 도축이다, 그지? 그걸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데 반대 세금을 받아요? 그거 국가에서 받겠습니까, 그거? 지방 어디 촌에서 도축하는 그거 지방에서 받겠지, 그지? 일단 아니야, 그 국세 아니야, 지방세인데. 2번째 보세요. 소득세는 성격이 뭡니까? 누진세율이지. 소득세가 여러분 직급세야, 간접세야? 그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 그죠? 소득세는 대표인 직급세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 유형에서 직접세 뭡니까?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내면 좋은 것들이야, 다들. 아니 소득이 많으니까 많이 버니까 많이 낸 거죠.
이게 법인세 여러분, 이게 이제 개인은 우리가 소득세라 말하고 법인의 소득세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뭐 재산도 많으니까 재산 내겠지, 그지? 여러분 나중에 뭐 재산세 한 1억씩 내. 여러분 나중에 재산 1억 내세요. 그걸 내고, 아니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재산 1억 아까도 생각 말고 1억 내려 그러면 재산 한번 100억 좀 있으면 되겠네. 그죠? 상속도 마찬가지. 상속세는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어쨌간에 이게 그런 건데요. 간접세가 뭐예요? 간접세. 누차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인 게 부가가치세, 그지? 부가가치세, 가치세,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거래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지급세의 특징이 뭐라고? 누진세율이라, 그죠? 누진세율이야. 요거의 특징이 뭡니까? 비례세율, 그죠? 비례세율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징? 왜 소득재분배입니까? 요 누진세율 말 자체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니까 그 소득재분배가 된다는 얘기지. 즉 부자일수록 세금 많이 낸다냐. 근데 요거는 어떤 특징?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 그래서 이거 오히려 이제 역진세율이다. 역진성이란 말은 세율은 그 비례세율이지만 이게 역진성을 나타나면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2번에 소득세는 누진세, 부가치는 역진세 맞다, 그지?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 4번 보세요. 그 4번 보시면은 법인세는 법인세가 요게 지급세야, 비교세입니다. 근데 거래세는 여러분 이게 간접세입니다. 거래세는 거래 행위, 우리 거래세라는 것 자체는 다 간접세예요. 간접세.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이는터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익숙한 내용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거까지 하시고 잠시 끊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돼가지고.